여권 일각에서는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일잔재 청산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 예. 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광복회장이 좀 더 강하게 말씀했다. 그 정도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또 웬일인가. 이낙연 의원의 이 호들갑 발언도 지금 논란인 가운데 청와대가 사전에 이 원고를 알고도 그냥 연설을 하게 두었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침묵 여는 옹호,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내용 사전에 확인하고도 수정 요구를 안 했다. 여권 관계자는 광복회장 연설에 대해 청와대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 듯하다라고 말했고요. 김원웅 회장의 발언 논란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무반응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은 호들갑 떨 일 아니다. 김부겸 의원은 광복회장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유기용 의원은 통합당은 친일파의 대변자냐라고 말을 하고 있고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 의원들이 파묘법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맞물려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반일 감정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야당 지도부이니까 김병익 박사님,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여권의 이 반응들이 저런 말 할 수 있다. 라는 반응이에요? 저는 박용진 의원님만큼만 사실 여권 인사들이 이야기를 조금 끄집어냈으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이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시절에요.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서 썼던 그 당시 글이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 라고 2015년도에 아마 썼던 기억이 나고요. 대통령 선거였던 2017년 5월달 전인 2017년 4월에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 묘역 참배 등에 대한 행보를 계속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 회장 광복회장의 논란이 됐던 기념사 원고를 보고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는 좀 맞지 않다,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라고 제지 혹은 문의조차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가져가는 게 사실은 지금의 이 광복절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늘 나오는 대표적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 하나.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통합을 통해서 과거를 잊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대표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웬걸 오히려 광복회장의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또 친일과 반일에 대한 프레임으로 결국 정치권을 또다시 소용돌이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역으로 물어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김원웅 회장 혼자만 얘기했으면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참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당대회에 나와 있던 차기의 주자들이 스스로가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가서는 안 된다고 손을 글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낙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 이낙연 의원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특히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일본과 가까운 진일파 정치인입니다. 작년도에 일본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났을 때도 일본으로 특사를 누가 가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1순위로 꼽았던 게 이낙연 당시 총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순간 핵심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혹여나 이런 방식의 발언들을 쏟아낸 것은 아닌지 뭔가 광복회장의 발언이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을 생각하면서 상대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미래통합당과의 이 친일 발인 프레임으로 정치권을 다시 한번 올가매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상황부터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 문제,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여당과 야당이 함께 손잡고 협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계속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점 속에서 꼭 이런 발언들로 국민들을 다시 한번 상처내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는 김원웅 회장을 넘어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김원웅 회장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독설도 날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왜 이러냐? 우리 군이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북에 대한 참수부대 창설한다고 북에서도 문재인 참수부대 창설하면 어떻게 하냐? 완전히 이명박근혜의 길로 가네. 다시는 김대중 노무현 팔지 말라라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도 올리긴 했는데 고선덕 의원님, 그거야 김 회장이 생각이니까 그렇다 치고 왜 궁금한 건
이렇게 논란이 일 것을 청와대가 예상을 못했을까요? 왜 그 원고 그대로 연설을 하게 뒀을까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의혹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요즘 그 부동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좀 얻어맞고 있고 국민의 관심사가 부동산을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친일 프레임이 갑자기 확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주요 언론의 관심사를 지금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여권, 청와대에서는 이 친일 프레임이 급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즐기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개인 견해시죠? 네, 개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김원웅 회장님에 관해서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당초 공화당 이렇게 직원, 당뇨로 들어간 건 생경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97년도에 느닷없이 꼬마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가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요.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생계형으로 하셨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념과 소신과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확고한 철학, 역사에 대한 그런 생각이 확고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생계형이라고 과연 변화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김진 사회자님은 이 북한 잠수부대 이 부분을 이제 그냥 이렇게 좀 그럴 수 있다고 쳤지만 저는 이게 무심코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집안에서 자란 거고 김정은은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 낫다 이런 말이 있었고 모 신문에서 보도한 거 보면 이렇습니다. 한미동맹은 거짓말이다. 왜냐? 미일 동맹에 남한을 종속시킨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주요 어떤 신문에서 보도가 됐고요. 예. 더구나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김 회장이 말한 걸로 보도가 됐냐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해치는 가장 나쁜 침략 전쟁 연습이다. 내 세금이 이따위 훈련에 쓰이는 게 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보면은 지금 이런 일련의 주장이 마치 독립은 이제 독립운동 또는 이제 그쪽으로 모든 걸 합리화시키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건 누가 종북이라고 그래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북이라고 제가 단정한 건 아닌데 적어도 친북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누가 지적하는 경우에는 김 회장님이 참 방어하기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떤 이 광복 또 독립운동 역사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왜 자꾸 진영 논리적인 시각으로 자꾸 논란이 정말 국내에서 전개되는지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고요. 역사 이건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떳떳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이런 역사들은 좀 빨리 청산하고 우리가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온 국민이 통합해서 나가는 이런 게 정말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고순덕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습니다.